유수왕 선수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지연 선수가 돌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2부가 시작됐는데 승부가 끝이 났어요. 네, 여성시 코리오가 엄청난 화력으로 벌써 세 판을 쓸어 담았고요. 네. 자, 이제 4국과 5국 속기대국 진행되겠습니다. 4국에서는 원성진 선수와 퓨처스 리거 강호혁 선수의 대국입니다. 강호혁 선수는 10라운드 홈앤쇼핑과의 대결에서 출전한 바 있고요. 자, 이 대국 또한 재밌겠습니다. 박영훈 선수와 최재영 선수 상반된 기풍을 보여준 두 선수인데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최재영 선수도 속기파고요. 정말 빠르네요. 지금은 이제 축이 흙이 유리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젖혀서 드는 수, 네, 그쪽 변화를 선택을 했고요. 네. 뭐 두 선수 모두 잘 아는 변화다 보니까 실전에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 또 잘 아는 변화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영 선수는 상당히 파괴력 있는 바둑을 두는 기사예요. 그래서 또 뭐 누구랑 두어도 전혀 이제 뭐 위축되거나 그런 것 없이 자기 바둑, 자기 힘을 믿는 바둑입니다. 그래서 최지영 선수 바둑 보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또 전투 바둑이 될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펀치력이 세고 파괴력이 있지만 그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정교함, 세밀함 이런 것들은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가 이제 박영훈 구단이죠. 정교함, 네. 세밀함의 정말 대명사이기도 하고 또 끝내기, 형세 판단 이런 쪽에 가장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박영훈 선수이다 보니까 두 선수는 정말 정확하게 이제 반대쪽에 위치한 극과 극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재영 선수는 현재까지 8승 4패, 박영훈 선수는 7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바둑TV를 보다가 이 박영훈 선수의 끝내주는 끝내기 강의를 네. 보게 됐는데 참 끝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 뭐 가끔 이제 뭐 몇 분의 몇 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12분의 1집도 나오고 뭐 그런 분수 나오면 사실 웬만한 프로 기사들도 다 머리를 싸매서 그거 계산하기가 정말 머리 아픈데 네. 박영훈 선수는 그걸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분수 계산하는 거. 굉장히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네. 라는 뉘앙스인가요? 이 타이밍에도 여기를 붙이는군요. 네, 적극적으로 조언하고요. 네. 특히 한 칸 굳힘에서 또 많이 사용되는 붙임 수인데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다가오는 수, 최근에도 다가오는 수는 좋은 자리이긴 한데 네. 다가오는 수보다 최근에는 오히려 강력하게 붙여서 응수를 묻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서 우연히 동영상을 이제 90년대 초중반 이때 이제 세계 대회 그 동영상을 보게 되면서 그때는 어떤 바둑이 특히 초반에 어떤 초반 포석들이 두어졌나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네. 아 정말 뭐 한 25년, 30년 채 안 된 시간인데 길다면 당연히 긴 시간인데 바둑이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요. 지금과는 뭐 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좀 모양 좋게 또 초반부터 차분하게 그냥 벌리고 굳히고 이런 쪽이 더 많았다면 지금처럼
지금 이런 바둑을 그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무슨 반응이 나올까요? 3-3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 굳혔는데 붙이고 이런 바둑 보여주면은 정말 놀랄 것 네, 같은데요. 이게 뭐야라고 네. 그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직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데 네. 여기서부터 판을 뭐 풀어 나가겠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지. 아, 지금 붙여간 네. 식으로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응수타진의 의미도 강하고 또 실마리를 여기서부터 풀어나가겠다라는 뜻도 강합니다. 흑이 다가오는 자리가 좋은데 그렇다고 네. 여기를 후수로 뛰기는 싫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응수를 물어서 네. 우변을 두긴 두되 가장 타이트한 수법으로 두는 거고요.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판을 짜나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받아주면 이 자체로도 활용이 된 셈이고 이런 식으로 받아주더라도 아마 여기까지만 하도 흑이 다가왔을 때 백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받아주네요. 받아주면은 백의 입장에서는 만족입니다. 역시 다가왔을 때 붙여서 굴복시켜둔 것이 이득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다음에 또 붙여갔을 때가 또 흑을 좀 중복 가까운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네. 이쪽을 밀어간 것도 멀리서나마 지금 이 수와 부친수와 민수는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받아주고 백돌이 이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 흑돌이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이 돌은 흑돌의 이제 연결 또는 행마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의미가 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겠어요. 네. 백이 위쪽 석점을 뭐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흑도 바로 잡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바로 뭐 씌워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이 가능은 한데 씌워서 잡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날이자 정도로만 두어 놓더라도 두텁거든요. 네. 그 이후에 백이 움직이는 것은 무겁고요. 최재형 선수는 결단력이 빠르고 과감한 작전을 잘 구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더라도 자기 펀치를 내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사의 성향에 따라서는 상대가 뭐 힘이 세고 강자니까 나는 오늘은 좀 안정적으로 짜야지라고 뭐 두는 기사들도 있고. 근데 최재형 선수는 누구랑 둬도 내 주먹 한번 맞아봐라. 내 주먹에 한번 걸리면 뭐 네. 상대가 누구든 뭐 주먹 한번 제대로 맞으면 끝이다. 그런 식의 이제 바둑을 두기 때문에 네. 정말 최재형 선수의 주먹에 한번 걸리면은 뭐 아무리 강자라도 나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먹을 크게 휘두르기 때문에 그 주먹이 이제 빗나가거나 뭐 상대를 가격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제 허점이 노출될 경우가 많고요. 민은수도 두터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흑이 꼬부리는 자세가 좋거든요. 물론 당장 뭐 백을 끊으러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꼬부리면 백이 행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젖히면 바로 받점자 사이를 째서 줄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 백도 결국은 중앙 쪽으로 이제 행마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밀어가는 수는 백의 중앙 형태를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 강해야 나중에 축이 유리할 때 이런 곳을 붙여서 역습을 노릴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두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둘 땐 뭐 이런 형태가 다른 경우에도 나왔지만 바로 끊고 이렇게 흑이 끊으면 이건 이제 축으로 잡을 수 있더라도 뒤가 끊기기 때문에 안 네.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먼저 교환을 시키고 싶어도 백이 먼저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 이제는 다시 축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백이 끊어올 때 흙이 축이 유리한 상황이라면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수가 있어요. 네. 이어주면 그때 끊고 그때 끊으면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백에게 단수를 허용하지 않고 축으로 잡을 수가 있죠. 네.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한 수인데 이렇게 뚫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끊고 귀가 크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역시 축 모양의 형태로 백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축이 흙이 유리할 때 음. 상대가 이런 곳을 붙여왔을 때 둘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법입니다. 네. 이제 밀어가서 이쪽이 두터워지면 예를 들면 나중에 백돌이 뭐 이런 곳에 왔다. 그 다음에는 백이 끊어갔을 때 이곳에 밀어서 먼저 두텁게 좀 단단하게 백돌을 정비해 놓는 것이 훨씬 파괴력이 있죠. 또 이렇게 건너 붙였을 때도 백이 우하기에 붙인 수가 또 말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 참아두네요. 네. 자, 이 두 선수는 총 4차례 만나서 박영훈 선수가 3차례 이긴 바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만났네요. 네, 최재형 선수가 2015년 입단인데 2016년에 2판, 그리고 2018년에 1판, 그리고 작년 2019년에도 1판 두었네요. 네, 지금 5판째 대국인데 사실 인연이 없으면 입단 10년, 15년 돼도 한 판도 시합에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벌써 5판째 대국이네요. 자, 박영훈 선수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둔다면 격언대로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에 약수 없다. 뭐 여기 두는 수도 훌륭한 한 수입니다. 그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둔다면 여기 붙여가서 모양을 정비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를 두고 싶은 이유가 흙이 소극적으로 또는 이제 안정적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더 굳혀두어도 별로 아까울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두어서 백은 좌변 쪽에 또는 뭐 벌리더라도 백은 하변 쪽에 이제 이 두 수로 인해서 하변 쪽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했고 네. 흙의 귀는 원래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굳혀줘도 더 두텁게 해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더더군다나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가는 수 잘 안 두는데 뭐 지금 날일자도 가능할 것 같고 뭐 벌리는 수, 미는 수는 조금 아직 지금도 좀 그럴까요? 지금도 모양 형태가 좋지 않아서 날일자 아니면 뭐 이렇게나 이렇게 벌리는 수. 벌려두고 정말 다음에 건너붙이는 수를 생각을 해봐도 좋겠어요. 네, 뭐 벌리고 나서 이 수 노릴 수 있겠고요. 네. 이 교환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밀어가네요. 흙을 뭐 두텁게 해주면 해줄수록 강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오히려 백이 즐겁다라는 지금 생각이에요. 흙은 제자리에서 두터워지지만 그 두터움이 제자리에서만 두터운 거고 여전히 뒷문 열려 있고 백은 이런 식으로 흙이 다 받아주게 되면 하변 쪽에 자연스럽게 모양 만들어갈 수 있고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그림이 이제 백은 그래도 이 두점머리 비슷한 모양의 흙이 호구 자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자초한 꼴이라 별로 잘 두어진 행만은 네.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의 경우는 흙을 두텁게 해주어도 전혀 뭐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즐겁다라는 판단이죠. 흙도 호구를 칠 수 있는 방향이 두 갈래인데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두는 건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터우면 두터워질수록 돌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백이 즐겁습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이런 곳에서 상대 모양이 커 보여서 들어가는 건 백이 뛰는 자세가 또 아주 좋아요. 뛰게 되면 백의 형태도 탄력적이고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양호구 형태인데다가
만약에 정말 이제 축이 유리해져서 붙이는 수가 등장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백이 떵떵거리면서 주도권 쥐고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협공하는 것도 한 칸 뜨는 자세가 나오면 흑이 살짝 불만으로 보입니다. 최지영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말 하변 쪽으로 갑니다. 역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 네, 근데 손을 받아주기가 뺄 생각이- 싫었다라는 뜻으로 풀리는 되는데 네. 한 칸 뜨는 자세가 좋거든요. 그리고 하변의 경우는 글쎄요. 하변의 경우는 두 수를 투자한 가치가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단수 치는 건 좀 단수- 악수인가요? 단수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수 치면 이어주면은 당연히 득이고요. 흑은 이렇게 끊어갈 겁니다. 이렇게 두고 쭉쭉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이쪽 다가오는 것도 훌륭한 작전 같아요. 조금 형태를 중시해서 천천히 두느냐 아니면 바로 여기서 형태를 결정 짓고 아까와 같이 쭉쭉 밀어버려서 두느냐 둘 다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최재영 선수는 이 백이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지 않겠다는 뜻을 좀 보여줬어요. 원래 기풍 자체가 좀 상대 의도보다는 좀 상대 의도를 거스르고 하면서 본인 생각대로 본인 스타일대로 풀어나가는 쪽에 바둑을 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수에 약간 처음에 뭐 논란 정도는 아니지만 여길 받아주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붙였을 때 다른 응수법이 많은데 이수는 가장 그냥 안정적이고 상대 의도대로 두어준 셈이라 원래 이랬나? 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자, 박영훈 선수는 어떻게 행마를 할까요? 한 칸에 아니면 단수인데 그 판단을 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칸이면 이제 축이 좋을 때 붙이는 수가 강력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후수이기 때문에 흑이 먼저 하변을 가게 되죠. 단수를 치는 것은 장점은 선수를 잡고 하변을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약점 노리기는 어려워졌죠. 네. 아니면 또 다른 행마가 있을지요. 제 눈에는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왜냐면 지금 그냥 덩달아서 여기를 두는 건 그때 뭐 이쪽 호구든 이쪽 호구든 두더라도 이건 아예 생각을 못한 수라. 자, 그런데 뜻은 명확해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네, 이거네요. 그냥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 뭐랄까요, 좀 박영훈 선수 다운 선택은 네. 아니었다고 박영훈 선수가 좀 느껴지는데요.
바뀌었네요.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수 중에서 적극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근데 넷, 흑이 여기를 밀어가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서로 마이웨이를 외칩니다. 최재영 선수 생각은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주었으면 백이 이 자리를 벌렸을 텐데 이 교환을 해두고 받았기 때문에 하변은 이제 수습을 하게 되면 백이 집이 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고, 박영훈 선수의 생각은 여기 둘 때부터 지금 하변에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시선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이 안 젖혀줄 수는 없을까요? 안 젖히고 막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둔다면. 30초. 하나, 둘, 오히려 그냥 셋, 젖힙니까? 다섯, 여섯, 박영훈 선수가 여기를 언제 둘지가 궁금해요. 우선은 하변 쪽 모양을 정비한 다음에 노려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흑도 뭐 지금 흐름이라면 할 말은 있죠. 그냥 받은 것보다는 하변 쪽에 내가 먼저 하나 돌을 뚝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 뛰거나 늘거나 해도 공격만 안 당하면 하변 쪽 모양은 지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만약에 선수를 잡고 흑이 이쪽을 둘 수 있다면 우변 쪽 모양도 상당히 좋아지죠.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서 한 수. 자, 누니까 또 백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좀 무겁다고 말하는 걸까요? 뛰는 수와 느는 수 중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판단이 너무 어려운 장면이라 뛰는 것도 가능하고 느는 것도 가능한데 어떤 게 좋은지를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최재형 선수는 이렇게 두텁게 구부려서 중앙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네. 한 칸을 뛰었으면 또 백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 역시 행마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그래프로는 떨어지지만 두는 입장에서 이게 네, 자 네. 그리고 거기죠. 두는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렵고요. 박영호 선수는 여기 어깨 짚을 때부터 이미 하변 쪽에 시선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싸움은 최재형 선수도 또 마다하진 않는데요. 네, 네. 그렇지만 행마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밀어왔을 때 좀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힘이 좋다고 하더라도 초, 일방적으로 둘, 몰리게 되면 힘을 쓸 넷, 좀 겨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섯, 일곱, 여기서는 좀 신중하게 여덟,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만약 끊어서 싸움이 어렵다면 좀 다른 식으로 피해야 될 수도 있고요. 피하면 이런 행마인데 이거는 네. 우선 뚫리는 자체로 출혈이 커요. 네. 우선 여기는 끊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고민이 깊어집니다. 네. 두 번 사용합니다. 물러나는 건 이건 뚫려서 출혈이 크고 기세로는 끊고 나서 행마를 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수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쭉쭉 밀어갔을 때도 왠지 흑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다 받아주는 건 뭔가 포위당하면 안에서 쌈쥐 뜨고 살더라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둘, 그렇죠. 우선은 거기밖에 들 데가 없어요. 시간을 2번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네, 밀었을 때 흑도 2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젖히기도 쉽지 않은 것이 젖히면 한 칸 뛰었을 때 다시 약점 노출되고 여기 지키면 점점 답답해지죠. 물론 살자고만 하면 이렇게 두고 삼지 뜨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백의 형태도 좋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하나 더 미는 데까지는 듣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꽉 포위하는 것은 흑도 뚫고 나가는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백은 아마 좀 헐렁하더라도 먼 쪽에서 포위를 하려고 할 테고 하나, 흑에게 쌈짓 뜨고 살아라, 살려주겠다라는 태도를 취할 텐데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 우선은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흑이 이곳을 뚫고 나가려는 시도를 할지 아니면은 안에서 그냥 쉽게 정리를 할지 그 정도 선택이겠네요. 자칫 곰마가 된다면 하변에 있는 돌과도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우선은 좀 허술해 보이더라도 바짝 씌우는 것보다는 바짝 씌우면 오히려 흑이 바로 뚫고 나왔을 때 반격했을 때 쉽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2칸이 정수이고요. 여기서가 어렵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안에서 쉽게 안정을 하고 후위를 도모를 할 것인지 이 수 자체가 아주 두텁게 살아두는 의미가 있어요. 네. 백에게 선수입니다. 다음에 하나, 뭐 젖히는 수 또는 뭐 끼우는 수 등등이 있어서 백이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나서 백이 어딘가를 받았을 때 여기 두더라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죠. 네. 사는 것은 지금 흑의 입장에서 아주 쉬운 일인데 제 안쪽에서 좀 쌈짓 뜨고 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자존심상 뭔가 뚫고 나가서 일점불사 싸우고 싶은데 자칫 또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렵네요. 이곳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백을 오히려 두텁게 만들어주고 긁어부스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 수는 그냥 쉽게 살아두겠다라는 뜻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으로 누워서 사는 게 낫나요? 그냥 늘어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요. 늘어서 두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한 집이라도 더 걸고 공백 하나라도 더 채우자. 네. 느는 게 그래도 좀 더 두터운 의미는 있습니다. 여기가 당장 수가 나는 곳은 아니지만 나중에 흑돌이 이런 곳 왔을 때도 이제 이런 수들을 노릴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차이가 조금 있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뭐 최지영 선수 스타일이긴 한데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백도 뒤로 막는 게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그냥 사나이가 그냥 안에서 쌈짓 뜨고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살긴 사는데 이거 내 바둑 아니다 이거죠. 내가 그런 바둑을 두는 사람 아니고 어떻게든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백도 좀 괴롭혀 보자라는 뜻입니다. 네. 이때 2가지 정도 행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젖혀서 이 석점을
좀 공략하자고 하는 방법 또는 늘어서 아예 무조건 전체를 뭔가 끊어서 크게 끊어서 싸우자고 하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흙 한 점을 끊어 잡는 정도로는 좀 아쉬울까요?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큰 자리를 빨리 가고 싶으면 한 점 끊어 잡고 10초면 이렇게 되면 근데 흙도 통통하게 또 잡고 사는 그림이 네. 되죠. 다섯, 강하게 막아가는 것은 이수인데 여덟, 아홉. 이렇게 되면 흙도 이쪽으로 터져 나오자고 이제 단수 쳐서 백의 응수를 묻거든요. 빵 따냄을 줄 것인지 다시 늘어서 막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꼬부리는 수, 네, 이수가 선수가 듣고 있어서 살기는 또 살아요. 네. 빵 따냄도 하고 살 수 어. 있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재영 선수답게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수련 하천과 화성시 코리오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사곡과 오곡 속기대곡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단수 치고 나오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백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빵 따냄을 주고 백도 연결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명한 타협이 네.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흑도 빵 따냄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죠. 다시 막아가는 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이렇게 다시 막아가는 거.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은 백도 바깥쪽을 막아갈 수는 있지만 흑도 거의 선수로 살고 초 하나, 또 선수로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있어서 넷, 자, 어려운 선택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그거요. 야, 이거는 또 독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어주면 이거는 당장 문제가 되죠. 사활이 바로 걸려버립니다. 이렇게 받으면 또는 이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받으면 그때 잊고 나서 이으면 이거는 흙의 악수 교환도 받아냈고 하나, 둘, 흙이 전체가 또 미생이기 때문에 어, 이거 딱 봐서는 좋은 수 같은데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렇게 되면 우선 우변 쪽으로 집으로도 꽤 득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흙이 혹시 뭐 끼우나요? 끼워서 변화를 하나요? 우선 부처 간수는 상당히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네. 간수입니다. 한 점을 살리거나 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초 하나, 박영훈 선수가 셋, 넷, 면도날인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좀 타협을 위주로 하는 여덟, 아홉. 길게 가는 쪽을 선택을 했다면 네. 아까 여기 어깨 짚은 수도 그렇고 여기 붙인 수도 뭔가 달라진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가 흑의 응수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느는 것은 있는 수 선수고 느는 수 선수이기 때문에 뭐 백이 뭐 밀어간다든지 해서 계속 미생으로 흑을 남겨놓은 채 행마를 할 테고요. 흑이 둔다면 끼우는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초. 이렇게 하나, 사활을 쫓는 것은 이것은 넷, 다섯, 끊는 것도 가능하네요. 네, 끊는 것도 가능하죠. 여덟,
늘었어요. 아, 이 그림이라면 우선 백이 불만 없을 것 같아요. 돌파는 됐는데 우선 우변 쪽에서 집으로 벌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행마를 하면 획을 계속 미생으로 남겨둔 상황으로 행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늘어도 비슷할까요? 이어둘 수 있으면 이어두는 편이 나았는데요. 뭐 혹시 이을 때 여기를 빵 따낼까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엄청나게 크지만 이쪽 가르고 왔을 때도 피곤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달라진 점이라면 여기를 먼저 잇고 이으면 흙이 뭐 받아주면은 같은데 여덟, 아홉. 하나 밀어서 교환하는 것을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밀 때 백이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끊는 것은 자충이라서. 자, 이제는 상변 105점도 좀 돌봐줘야 될 텐데요. 백이 우변 쪽에 집으로 약간 득을 보긴 했지만 흙이 뚫고 나가는 동시에 백도 같이 이제 차단, 백도 이도를 안정시켜야 되는 아홉. 형태가 돼버려서 그냥 꾹꾹 막아둡니까? 최재형 선수는 안에서 사는 거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해서든 백의 모양에 흠집을 남기고 음, 백도 같이 끊어서 행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이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 그때 살겠다는 걸까요? 두더라도 이게 좀 나아 보이고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은 끊고 이렇게 막아가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건 어떨까요? 이거는 최재형 선수가 보시죠. 있고 늘면 여기 하나 꼬부려서 응수를 묻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면 이건 지금 살아있는 그림이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되죠? 30초. 이렇게 구부려서 잡으러 가는 게 있네요. 셋, 넷, 다섯, 다른 수는 여섯, 잘 안 잡히는데 네. 여덟, 아홉,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장면이네요. 다시 보시죠. 만약에 이 그림이 나왔을 때 흙이 손 뺄 수만 있으면 또 끊어가는 게 엄청나게 통렬하거든요. 백 모양도 좋지가 않아요. 네, 여기저기 엷어지고 여기가 막는 수는 이렇게 끊어서 살 수 있고 네. 여기를 집어도 나와서 절묘하게 이게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두어서 모양은 이상해 보이지만 여기를 두면 이어서 흙이 두 집이 안 나고 10초. 하나, 막으면 끊어서 역시 사활이 걸립니다. 네. 이런 수가 좀 있네요.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이 선수로 사는 것과 호수로 사는 큰 것의 차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최재형 선수도 많이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최재형 선수는 아까와 같은 수가 남아 있어도 끊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 후수로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흑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둘 때 사실은 빈삼각으로 받아도 이거는 하나, 둘, 이렇게 두어도 사활에 걸리기 때문에 빈삼각으로 받는 게 오히려 백이 여섯, 냉정할 수도 확실한 있겠고요. 좀 선수일까요? 네. 아홉.
치받는 수로도 선수를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사를 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치받고도 선수면 사실 돌이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것이 낫죠. 흙이 끊어왔을 때를 대비하더라도. 30초. 하나, 둘, 잡으면 그때 뭐 지켜두던지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제 생각에는 최지영 선수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끊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그냥 받는 정도로는 좀 받을- 불만인가요? 아니 받아도 그냥 긴 바둑인 것 같아요. 네. 받아도 사실 흙이 뭐 불만까지는 하나, 없을 것 같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확하시네요. 네, 제가 아는 최지영 선수는 그리고 이렇게 둘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백이 잘 찔러와도 이쪽이 선수한 집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선수한 집이 나면 우선은 백이 중앙을 먼저 두기 모양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찔러올 시간도 당장은 찔러오기도 어렵겠거니와 여섯, 유사시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정말 유사시에는 비상구를 아, 통해서 이거 웬만하면 이런 모양 안 나오면 네. 좋겠지만 살 수는 있다. 사는 수가 유사시에는 있다라고 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치받았을 때 백이 공격하기도 좀 어렵네요. 네, 여기는 이렇게 두면은 당장은 이렇게 끊어버려서 오히려 백이 잡히니까요. 네. 자, 힘 대결이 됐습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바둑의 골격으로는 최지영 선수가 박영상 선수를 상대로 그래도 자기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는 바둑으로 짜였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흙도 여기서 횡말을 좀 잘해야 이 하변에 있는 흑세점까지도 좀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위쪽을 공격 대상, 공격 목표로 본다면 이쪽을 밀어가는 한 수이겠고요. 밀어갈 것 같고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는 여기까지 나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웬만하면 네 강심장도 여섯, 일곱, 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이렇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나가는 수를 보면서 밀고 백이 받아주면 단수치고 이런 흐름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무난한 흐름이고요. 저는 최재형 선수 다음 세 수가 딱 궁금한데요. 다음 한 수는 쉬워요. 다음 한 수는 여기 단수 칠 거고 네. 백이 뛰었을 때 아, 여기를 갈 것 같은 예감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최재형 선수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10초. 하나, 둘, 셋, 아 근데 백에게도 다섯, 한 가지 다른 노림이 여덟, 아홉. 있습니다. 여기를 두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는 유사시에는 정말 흙이 살자고만 하면 쌈짓 뜨고 살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찝는 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박영호 선수는 지금 있는 쪽으로 횡말을 하고 있고 찝는 수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히려 젖히는 것은 패 형태가 나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오면 이렇게 두고 찌르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네요. 흑의 입장에서 이게 절묘하게 자충이라서 그러네요. 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찝는 수도 여의치 않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역시 백이 한 칸 뛰는 수는 가르는 게 좀 너무 눈에 눈에 보였을까요? 보였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행마를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날일자 행마다 네. 다음 한 수
저는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행마, 밀거나 네. 어떻게 두죠? 미는 수 날일자 가면 정말 최재현 선수가 눈 딱 감고 가릴 것 같고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갔습니다. 날일자. 자, 다음 한 수. 아니면 그냥 변으로 뭐 좀 띄워두는 이런 식으로요. 것은 좀 너무 무난할까요?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한 판인데 여기 안 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둔다에 500원. 강하게 한 표를 네. 사고 싶습니다. 30초. 하나, 자, 최재영 선수의 스타일인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좀 약한 모습이네요. 이건 살아두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살아두겠다는 건데, 오. 예, 약한 모습. 이렇게 되면 네. 이 귀중한 선수가 100에게 왔어요. 그렇죠. 그럼 백이 먼저 좌변 쪽으로 올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뭐 농담 삼아 약한 모습이라고 했지만, 저라도 여기 일단 두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지금 최재형 선수가 그냥 정리를 했어요. 네.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100도 두고 싶은 곳이 정말 많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쪽으로 정리를 하네요. 좌변 쪽에서부터 몰아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한 칸 뛴 거는 멀리는 여기 석점까지 지금 나중에 다가와서 뭔가 공격하는 압박하는 맛을 노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흑도 이제 지금요. 한 박자 늦게. 완벽하게 살아두고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아. 거였군요. 뭐 일단 그래도 재밌게 둡니다. 여기는 갈라야 바둑이 재밌어지죠. 근데 먼저 갔으면 더 백을 좀 강하게 몰아칠 수 있었는데 여기 돌이 오는 순간 그래도 이 흑 5점도 약해졌기 때문에 전투의 유불리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계속 난전의 흐름으로 이끌고 가자라는 네. 뜻이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를 더 두지 못하고 먼저 네.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귀를 받을 수는 없고 지금은 귀를 유사시에는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의 5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네. 흑은 중앙 5점을 살리나요? 아니면 귀를 일단 막아갈까요? 지금은 그래도 둔 게 있으니까 과저짠 제동 게 있으니까 이렇게 두고 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고요. 여덟. 백이 여기서 좀 버텨서 늘거나 젖혀서 행마를 할 수 있습니다. 막아준다면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귀도 안정시키고 중앙 5점에도 위협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백이 둘 수 있는 최강의 수는 젖히는 거예요. 네. 막아준다면 이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옵니다. 귀도 안정시켰고 중앙 쪽에서도 자연스러운 행마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젖힐 때 끊는 수도 읽어야 되고 뭐 혹시 끊었을 때 네,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타협으로 갑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두면 흑이 그래도 득점 올린 것 같거든요. 중앙도 물론 매우 크지만 귀도 네. 매우 커요. 매우 크죠. 네. 백은 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변 쪽까지를 좀 보고 있는 걸까요? 보고 있다고 봐야겠죠. 여기를
흙이 2명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제압된 것이 아니라 아직 맛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둔 다음에 아마 하변 쪽 압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둘, 그러니까 젖히게 되면 계속해서 수익기 싸움으로 이어지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타협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고 좀 더 급한 하변 쪽으로 압박을 가자. 박영훈 선수의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의 수순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네, 박영훈 선수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하는 흐름이 됐죠. 집으로는 흙이 더 많이 벌어났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변을 공격 안 하면 일곱, 여덟, 아홉, 뭐 이거는 그냥 이겼습니다. 형세 판단이 다 나왔나요? 아니면 지켜두어도 이 돌들이 어차피 포위 됐다는 뜻일까요? 그냥 한 수에는 안정이 안 된다. 어. 그래도 귀중한 선수를 네. 흙에게 내줬는데 정말 예쁘게 잡았습니다. 네, 예쁘게 잡았고 네.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좀 이건 정말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안 되면 둘 수 없는 건데 만약에 박영훈 선수의 생각이 맞다면 여섯, 일곱, 좌상과 여기를 이제 맛보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수로 섣불리 공격했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살려주는 날에는 다시 돌아와서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좌상기까지 흙에게 뺏기게 되고 여기를 두어서 흙으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고 좌상을 내가 가겠다. 이건 형세 판단 또는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만 들 수 있는 수인데 선항을 떠나서 박영훈 선수의 본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최재형 선수가 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좌상 쪽을 한 수 더 못질을 하고 한번 잡아봐라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백이 만약에 이 석점을 그냥 살려주는 날에는 그대로 집부족입니다. 네. 좌상이 워낙 크니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저기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왠지 좀 고분고분 응수해주기는 싫은데요. 흙의 의도는 그쵸 받아달라는 뜻인데 이렇게 네. 받지는 않을 테고요. 뭐 밀거나 아니면 이런 쪽부터 먼저 찔러서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열, 102번 남았습니다. 흙이 하변 쪽을 깔끔하게 하변 쪽과 사변 쪽에서 깔끔하게 피해를 입지 않고 산다면 벌어둔 집은 꽤 많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는 백 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백이 공격을 잘 못한다면 아홉, 오히려 백이 실리로 부담스러운 흐름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젖혔습니까? 젖힌 것도 강수예요. 맛이 나쁜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최재형 선수가 둔 수도 강수였는데 젖히는 수 또한 10초, 하나, 강수입니다. 받아달라고 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예 응수를 안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여기까지 젖히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뭐 모양은 정말 나쁜데 수만 나지 않으면 우선 흙이 더 급해지지 않았느냐. 네. 중앙의 모양도 지금 안 좋거든요. 백이 분명히 단수 선수의 단수 선수 모양은 안 좋은데 당장 수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 안 나면 하변 어떡할래? 그리고 중앙도 뭐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늘어서
받아야 된다면 이 급소도 아프고 아니면 이런 곳으로 밀어가서 그러네요. 좌변 쪽으로 셋, 넷, 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섯, 이수가 조금 쑥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덟, 아홉, 자, 뭔가를 봤을까요, 최지영 선수가? 찔렀다는 건 좀 중앙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네. 뜻 아닌가요? 우선 들여다보는 수까지는 활용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중앙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변도 클 수 있는데요. 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 나오는 수가 가능해져서 네. 이 일곱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득을 봤죠? 한 20집 넘게 득을 봤는데 문제는 하나, 하변이 통째로 들어가 버리면 20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네.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일단 들여다보는 것은 예상이 됐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나가는 수는 부분적으로도 지금 이게 성공되는지도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면 단수 쳐서 둘, 나가는 수 자체는 될 것 같기는 해요. 문제는 음. 이 일곱 점을 잡다가 하변 다 잡히면 그게 큰일이거든요. 여덟, 아홉, 결국은 결행을 못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흙이 한 박자 약간 늦춰진 감이 있어요. 이제는 단수 치고 이런 한 점을 단수 칠 때도 이 돌이 없을 때는 아주 요석이지만 지금은 이 한 점은 가볍게 버릴 수 있는 돌이 됐기 때문에 백이 한 템포 또는 흙이 벌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흙이 한 템포 잃었고요. 자, 그런데 백도 삼십,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둘, 1번 급소 아니면 갈까요? 2번인데요.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마지막 한 번 자, 이제 남았습니다. 남은 초읽기를 다 사용하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여기 급소를 가고 싶은 생각인데 하나, 셋, 또 여기 이렇게 밀고 나면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어요. 이거는 중앙 쪽에 좀 신경이 많이 쓰였다는 얘긴데요. 둔다면 그냥 이어서 연결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밀었습니다. 이 좌측 흙과의 연결을 또 조금이라도 방해를 하려고 했을까요? 네, 방해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냥 이렇게 밀어서 솔직하게 끊는 것보다는 중앙 쪽에도 힘을 싣고 어차피 좌변과 하변은 연결이 잘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넷, 다섯, 지금 일곱, 여기가 정확하게 여덟, 아홉, 승부처고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흙이 자체로 사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 여기만 두더라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고 뭐 듣는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선수를 누가 잡느냐 또는 살더라도 손해 안 보고 피해 안 입고 깔끔하게 살아야 이제 실리의 우세를 지켜나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백은 뭐 잡거나 흙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두텁게 둘, 깔끔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를 가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여덟, 최지영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예요. 자, 한껏 벌렸는데요. 형태로는 상당히 엷어 보이는데 이런 곳이나 이런 곳 가면 괜찮나요? 흙이 믿는 건 여기가 절대 선수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 가면 괜찮습니까? 뭐 굉장히 엷어 보이는데요. 아니면 그냥 날일자 정도만 가더라도 사실 마지막 하나, 둘, 셋,
시간만 많으면 뭐 이렇게나 이렇게 정말 들어가 보고 싶기도 하고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러나 이게 박영훈 사실 선수. 괜히 아니 뭐 박영훈 선수라서가 아니라 괜히 건드렸다가 정말 본전 못 찾은 경우가 네. 많잖아요. 저희가 많이 보기도 했고. 게다가 흙이 좀 타이트하게 받을 만한 모양이 안 나와요. 네, 지금은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이고 네. 그러면은 살려주더라도 두텁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밀어서요. 최강의 반발인데 네. 우선 투- 쪽을 끊어가면 여기를 키워서 끊겠다. 네. 이 수가 준비가 돼 있네요. 단수 치는 거는 단수 쳐서 끊는 게 가능하겠네요. 네, 나오는 것도 선수고 뭐 뒤로 돌려쳐도 네. 되고요. 그렇다면 백이 두 점머리 젖히는 건 어떨까요? 하나, 끊기 위해서는 이쪽이 나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흙은 이 수를 통해서 수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나중에 두 점은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전체가 연결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렇게 젖히는 건 끊겨요. 이거는 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양쪽이 이제 차단이 됐습니다. 지금은 네, 나가고 젖혀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칩 받아서 비슷한 뜻입니까? 여기를 넣으면 그때 이렇게 두고 찔러서 연결을 하겠다. 어차피 백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좌상귀 쪽을 수를 내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찔러 들어갑니다. 바깥에서부터 삭감이죠. 삭감을 네. 들어가서 집을 조금만 내주겠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 수는 네. 어떻습니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만 두더라도 여기가 자세히 보면 찝고 이 수가 선수예요. 네. 마지막 하나, 이쪽을 연결하다가는 전체 수상전이 백이 잡힙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뭐 그것도 이 수도 같은 가능한가요? 맥락이죠. 네. 이렇게 받아야 되고 아, 그때 이렇게까지 끊지는 못할 거예요. 끊으면 뭐 젖히거나 여기 뭐 맞거나 해서 수가 나는데 네. 이렇게만 정리가 되더라도 이게 백이 귀에서 수를 낸 것보다 나은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흙도 여섯, 찝고 건너붙이는 여덟, 것도 비슷할까요? 이렇게 끊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뭐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막아놓고 젖혀도 수가 납니다. 뭐 네. 그냥 젖히더라도 거의 수가 날 네. 거고요. 마지막 결국은 하나, 둘,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정리가 되고 개가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변이 매우 크고요. 일곱, 여덟, 아홉, 이었어요. 그쪽은 지금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 수가 선수고 여기 돌이 오면 나가는 수가
짓고 있어요. 네. 나가는 수가 있어서 지금은 백이 이렇게 받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형태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정리하고 이쪽도 정리가 되고 여기도 정리가 되면 이제 우변 쪽 가장 크거든요. 우변 쪽으로 가면서 종반에 접어들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찔러서 백도 모양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끝내기 들어설 차례입니다. 박영훈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후반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영훈 선수와 최재영 선수의 대국 이어보시겠습니다. 자, 찌르고 호구 치고 여기 이은 장면이고요. 여기는 선수입니다.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받아야 되고요. 네. 마지막 재개가로는 흙집이 많아 보이는데. 아, 정말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거기를 안 받고요. 그런 이야기라면 다시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수수는 그냥 백이 여기를 받고 네. 이쪽 흑이 선수를 하고, 그럼 흑이 정말 해놨어야 되나? 선수를 하고 여기 정리한 다음에 맞고 나서 개가하면 흑집이 많아서 오히려 흑이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박영훈 선수가 변화를 구해갑니다. 그럼 엄청난 큰 수가 남아있는데도 네. 불구하고요. 넷, 그런데 귀도 여섯, 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데요. 아, 또 그쪽으로 쳤어요. 이어요. 아, 빨리 정리하고 여기 먹고 싶은 거예요, 최재형 선수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귀도 정말 큰데요. 엄청나게 크죠? 네. 일단 박영훈 선수가 변화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여기가 몇 집 정도 될까요? 셋, 7, 8, 10, 22, 24, 여섯, 한 25집 가까이 됩니다. 24집? 단순 계산으로 24집 정도 되는 엄청난 끝내기인데, 여기도 흙이 이렇게 두고 여기 두어서 흙집이 한 12집 이상 나는 자리가 지금은 100집이 오히려 10집 이상 나고 네. 약 정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좌상귀가 결코 중앙보다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는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선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또 꽤 큰 것 같아요. 네. 흙이 이 교환, 아까 단수 쳐서 연결하는 교환을 해두고 만약에 중앙 굴복 응수시키고 좌하 쪽 정리한 다음에 이쪽 갔으면 크게 가는 흙이 집이 상당히 많아서 마지막 오히려 하나, 흙이 좋지 않을까 둘, 싶었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상귀에 단수 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를 단수 치면 안 받죠. 아, 그때 여기를 두면 네. 이게 한 수로 제압이 안 되니까 아, 이미 수가 난 상황인 그렇죠. 거죠. 백이 선수를 네. 수를 내고 중앙을 지키는 거니까요. 자, 우변도 남아 있고 또 좌상귀도 정리를 해두는 것도 큰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전히 흙집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백이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안 보이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 끊는 약점이 있고 지금 하변 압박하면서 뭔가 좌변 쪽에 살을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상변 약점을 노리면서 뭔가 수를 낸다든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에서 뭐 집을 얻어낸다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된다면 우변까지 백이 올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우변은 백이 먼저 오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끝내기가 되고 좌변 쪽도 백이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살이 좀 붙을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는 아주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끝내기죠. 흙은 받아두어야 되나요? 네. 또 하나 당하면은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이거 당하면 이 당한 거 자체가 그 다음 수로는 잘 안 막히거든요. 아니면 뭐 계속 두더라도 반상 최대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아프긴 하지만 맞고 인내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박영훈 선수의 전공 분야로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살을 붙여가는 건데요. 흙이 눈에 보이는 집만 70집이 넘습니다. 지금 확정가는요. 마지막 하나, 백이 지금 눈에 보이는 집, 두텀 이런 걸 제외하면 아직 60집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백이 즐거움이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 2점 또는 넉 점을 뭐 잡으러 가는 수. 좌변도 아직 세지는 않았지만 백이 2면 늘어나는 곳이죠. 단수를 치든 아니면 뭐 이쪽을 압박을 하면서 나중에 끊어가든. 마지막 하나, 둘, 이런 곳도 흙이 넷, 늘 수가 있나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보태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림이라고 본다면 그것도 역시 이제 네. 백의 부수입이죠. 박영훈 선수는 그냥 넉 점 잡고 만족이다. 아, 이런 이야기인데요. 역점은 깔끔하게 잡아지는 거죠. 네. 흙이 이런 곳이 다 여기까지 선수로 들어도 넉 점과는 무관합니다. 좀 쉽게 정리한 느낌도 있는데 이 정도로 괜찮다라는 판단인가요? 이렇게 되면 좌변을 흙이 가고 이제 잔끝내기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덤이 약간 부담이 될까요? 네,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인공지능 그래프도 100여개로 많이 기울었어요. 많이 기울어져 있네요. 실제 계산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덤이 확실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는 곳이 그 자리도 작은 자리는 아니죠. 여기도 근데 엄청나게 크고요. 네. 저는 여기를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 크죠. 이곳과 이곳 어떤 곳이 컸는지 물론 하변도 엄청나게 큰 네. 자리긴 한데요. 여기를 두는 것이 다음에 백이 이쪽을 살리는 것이 거의 절대 선수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아주 컸습니다. 네. 우변 쪽에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우변은 이제 흙이 둔다면 끼워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곳이 찌르는 수가 선수고 이렇게 돼서 패 형태로 만들어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백도 다섯, 물러나지 않고 계속 패로 버틸 거거든요. 아, 여덟, 아홉. 그냥 잡아줍니까? 단수가 좀 기분이 네. 나쁘긴 한데요. 단수가 조금 싫은 감이 있네요. 네. 그곳을 잡는 것과 일선 쪽 젖히는 것은 뭐 맛보기였다 이렇게 봤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일선 젖혀 있는 수를 두고 싶기도 했는데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살리는 것 또한 뭐 작지 않거든요. 자, 우선은 백이 귀중한 선수를 잡았고요. 마지막 여전히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뭐 그래프에 비춰진 것만큼의 다섯, 뭐 여섯, 백이 무조건 이겼다 이런 여덟, 형세는 절대 아닙니다. 좌변에 약간 지금 다른 곳은 거의 정리가 뭐 젖혀 있고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면 좌변 쪽에 백이 불어나는 정도, 약간 불어나는 정도, 그 정도로 승부가 지금 가려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백이 몇 집 붙이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참 이 곳곳마다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를 안다면 좋겠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저는 여전히 미세한데 백이 약간 좋은 정도 세계가로는 그렇습니다. 네. 백도 우변에 젖히는 건 저쪽 볼 것 같아요. 젖히면 아. 결국 흙이 바로 두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지금 계속 버틸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의 정리가 될 겁니다. 딴에서. 마지막 근데 이 패는 흙이 아무래도 부담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장 두텁게 두네요. 아, 이거 지금 후수라도 두는 거예요. 아, 후수라도 잊고 그냥 여기를 두어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흙이 뭐 반대로 들여다보는 게 어떤 게 좀 싫었을까요? 자체로 그냥 두텁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돌바람과 릴라제로는 어떨까요? 네, 꽤 미세하다고 말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를 잡아놓으면 어차피 다음 넘어가는 끝내기가 크기 때문에 네. 흙이 어딘가를 받아준다면 있는 수와 받는 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큰 뭐 손해 없다. 하변 집으로만 보면은 약간 손해 봤을지 모르지만 여기도 집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두텁게. 흙은 뭔가 우변을 지금 끼워서 변화를 일으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개가로 여기를 두면 하나, 둘, 우변 두고 우하 두고 네. 마지막으로 백이 좌하를 두는 순간 백이 약간이나마 남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래프만큼 보여지는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흙이 여기 두는 건 확실히 백이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 좌변 가면서 백이 확실히 조금 이겼어요. 그래서 최지영 선수도 우변 쪽을 먼저 건드려 보고 있죠. 여기가 또 흙이 언젠가 찔러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찌르면 막지를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약간 마이너스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냥 마지막 찝는 하나, 둘, 건 어떨까요? 넷, 네, 나중에 둔다면은 그냥 아, 네, 찝는 게 나아 보여요. 네. 일곱, 여덟. 비슷한 맥락이죠. 단수를 치고 그냥 단수를 치겠다는 네. 뜻이군요. 네, 무변 패를 결행합니다. 거기 찌르는 것을 팩감으로 쓰는 게 노련합니다. 응수타진이죠. 이렇게 받으면 집으로도 득이고 이렇게 받으면 나중에 단수치고 결국 있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우변 쪽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박영호 선수가 이런 것들도 아껴놨잖아요. 아, 결국은 팩감으로 또 쓸 팩감.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내기를 겸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둑판 위에서 그냥 봤을 때 안 나타나지만 다 염두에 두고 아, 아껴놓는 거거든요. 계산된 수순이었다면 정말 놀라운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아, 거기 받기 참 넷, 싫으네요. 다섯, 여섯. 이렇게 눈 뜨고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끝내기를 겸해서 지금 팩감을 쓰는 거잖아요. 네. 박영호 선수는. 여기도 조금 있다가 젖혀 이을 테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의 입장에서 이 패가 더 부담인 이유는 지금 여기 패를 따낸 다음에 흑이 만약에 받지 않으면 네. 백이 팩감만 많은 상황이라면 여기 찔러가는 수도 가능하지 않나요? 일단 흙이 막을 수가 없네요. 네, 막으면 당장 큰 패가 나죠. 굳혀서.
때려져 따내져 있고 찌를 때 이렇게 물러나는 것도 솔솔 이렇게 음. 나가면 수가 납니다. 이런 수들도 이제 끝내기를 겸해서 팩감이니까 최재원 선수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안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 계속 끝내기 하면서 팩감 쓰는 게 미워서 안 받고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으면 또 있는 거 당하고 젖혀 있는 거 당하고 마지막 끝내기를 또 백이 가거든요. 아. 큰 끝내기를. 다섯, 그렇다면 흑도 계속해서 버텨가야 될까요? 아홉, 흑도 팩감이 몇 개가 남아 있기는 해요. 여기 이쪽에 중앙에 2개 정도 더 있고 여기 찌르는 팩감, 뭐 먹여치는 팩감 여러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백은 끝내기를 하면서 하나, 이쪽에 젖혀 있는 수. 네, 흑은 우선은 팩감을 그래도 마지막 하나, 다 써가면서 이 패는 버텨야 될 것 같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찔러보고 싶은데 약간 유리한 입장이라면 변화를 마지막. 만들어 가진 않겠죠. 둘, 여기요. 네. 뭐 지금은 워낙 큰 팩감을 썼기 때문에 조금만 작은 팩감을 썼을 때는 찔러 가서 수를 내려가는 것도 있겠어요. 네. 아, 정말 얄밉게 팩감을 써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벌써 그냥 던져 네. 나요? 패를 조금 더 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네, 거기를 자상기를 먼저 말을 해놨어야 하는 된다. 모습이네요. 지금도 큰 차이는 아닌데 이 패를 네. 좀 버티기가 흑은 부담이 있는 패이다 보니까 버티기가 좀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수련합천의 주장 박영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영봉패는 막았습니다. 박영훈 선수 이번 대국 승리하면서 8승 4패를 기록하게 되고요. 네, 오늘은 뭐 완급 조절, 강한 모습도 보여줬지만 또 정확한 형습 판단 역시 보여주면서 네, 본인의 강점을 잘 나타낸 행동입니다. 최종 스코어 3대 1이 됐고요. 이제 원성진 선수와 강우혁 선수의 대국만이 남게 되는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원성진 선수와 강우혁 선수의 대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거의 종반
진입을 했네요. 네. 좌변 쪽에 백집이 좀 큰 집이 있고 흑은 우중앙, 우화, 좌중앙 쪽이 아직 좀 허술해 보입니다. 백이 뭐 파고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가 있는지.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지금 그냥 지어져 있는 집으로도 흙이 좀 모자라 보이네요. 거기까지 파고 들어왔는데 네. 좌변 백집이 꽤 커 보이는데요. 네, 작은 백집이 크고 또 저의 집을 합쳐도 여기 흙집이 어느 정도 막안에서 난다고 해도 백이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 점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둘, 씌우는 것도 안 되고 밀면 가만히 다섯, 여섯, 나가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길 끊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이으면 뚫고 나가서 끊어야 되는데 또 가만히 이렇게 나가면 끊는 수와 막는 수가 정확하게 맞보기라서 어떻게 백을 잡고 싶어도 잡지를 못해요. 네. 뭔가 이 부분에 듣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허술해 보이지만 듣는 이런 것들도 지금 선수로 듣고 있지 않아요. 그냥 늘어서 지금은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까지요. 지금은 뭐 더 아예 폭발을 아. 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단수까지 쳐서 네. 넣으면 이 뭐 백을 잡으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흙이 못 살 수도 있어요. 초 저의 좀 얇은 곳이 셋, 많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석점을 끊어 잡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서 잡지만 잡고서 이건 대손해이고요.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 쳐서 살며시 빠져나가면 흙집이 어느덧 많이 줄어들었죠. 백을 잡지 못하는 순간 후수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지켜야 네. 되니까요. 줄어드는 것까지만 돼도 좋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지금 네 전체가? 전체가 지금 네. 휘청휘청 거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가고 여기까지는 흙이 걸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진짜 사활 뭐 걸릴 수도 있겠어요. 겨우 흙이 두 집 내고 사는 정도의 형태가 되니까 괴롭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돌을 거두네요. 네. 자, 화성식 코리어가 화력을 보여주면서 네. 4승 1패로 중요한 라운드 승리를 가져가고요. 수려한 합천은 후반기에 연패를 계속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안 좋은 사이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합천팀이 1위를 할 때 이제 느꼈던 점이 정말 그 퍼즐 조각이 잘 맞는다였거든요. 중요한 장면에서 이 선수가 지면 저 선수가 메워주고 네. 퍼즐이 잘 맞는다였는데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 180도가 된 것 같아요. 이겨줘야 될 장면에서 뭔가 좀 삐걱삐걱거리고 네. 특히 지난 세 번의 라운드에서 전부 다 2대 3으로 네. 했거든요. 뭔가 좀 계기가 있어서 연패를 끊을 만한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련합천팀이 연패를 끊지 못하면서 지금 뭐 거의 처음으로 50% 이하로 지금 승률이 떨어지게 됐네요. 네.
네, 원성진 선수 승리 거두었고요. 4대1 승리를 하게 됐는데 또 개인 승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는 4대1이 됩니다. 네, 만만치 않은 승부라고 봤는데 4대1의 승부가 펼쳐졌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승리의 1등 오시는 제 생각엔 류수상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내용적으로 또 아주 훌륭한 한 판을 두면서 상대팀의 맹장 이지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뭐 그 승리가 결국은 승점 세 번째 승리가 되면서 화성시 코리아가 대승을 거뒀고요. 전체적으로 화성시 코리아 선수들은 내용도 괜찮았던 반면에 수련합천팀 뭔가 지금 약간 흐름이 좀 좋지 네. 않구나. 연패가 계속되면서 약간 사기 문제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에는 이 팀이 퍼즐이 탁탁탁 맞으면서 정말 이길 때 이겨주고 또 불리한 싸움도 이겨내면서 1위를 거뒀다면 네. 지금은 뭔가 전반기와는 많이 달라진 듯한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연패에 빠지면서 네. 처음으로 50% 밑으로 내려갔고 선수들의 사기 진작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게다가 연패가 뭐 한 2, 3연패 되는 게 아니라 5연패까지 가게 됐는데 네.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흐름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고근태 감독이 올 시즌 처음 맡아서 초반에 아주 팀을 잘 이끌었고, 네. 지금부터가 고근태 감독의 이제 시험 모델할까요? 자신의 이제 좀 역량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팀원들의 사기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라운드에서 화성시 코리오가 4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승리 수훈갑이죠. 류수왕 선수와 송지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류수왕 선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류수왕 선수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었는데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그동안 많이 져가지고 팀원들한테 많이 미안했었는데 그래도 중요한 반응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지현 선수를 상대로 내용도 아주 훌륭했던 것 같고 거의 완승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 장면에서도 깔끔하게 이제 상대에게 변화를 주지 않고 완승을 거뒀는데 이지현 선수에게 상대 전적도 좋더라고요. 좀 두기 전에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자신감이 있진 않았고요.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송지훈 선수는 오늘 대국 어땠을까요? 초반에는 조금 안 좋게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상대의 계속 이제 실수를 조금씩 주고받다가 상대가 조금 큰 실수를 해가지고 운 좋게 이겼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긴 것도 기쁘지만 오랜만에 검토실에서 수왕이 형이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네. 평소에는 류수왕 선수가 잘 웃지 않던가요? 웃는 거는 당연히 잘 안 웃고요. 말수도 별로 없어가지고 형이. 근데 오랜만에 웃는 모습 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류수왕 선수가 또 이렇게 좀 크게 말하는 것도 저는 좀 오랜만에 보는데요. 류수왕 선수 이제 좀 자주 출전을 해야 될 텐데 감독님께 좀 어필 좀 한번 해보실까요? 너무 그랬을까요? 오늘처럼만 좋은 내용으로 들 수 있으면은 자주 내보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류수왕 선수의 올해 좀 목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바둑리그 남은 판을 최대한 많이 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류수왕 선수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송지훈 선수 최근에 좀 KB리그에서 연패가 좀 있었는데 좀 그거에 관해서 좀 부담이 좀 없었나요? 연패 2연패로 알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졌다고는 생각 안 하고 내용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안 좋진 않았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남은 라운드 몇 라운드 남지 않았는데요. 송지훈 선수가 류수영 선수와 또 대표를 해서 이 남은 라운드 어떻게 좀 보낼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네. 하면 되네. 일단 몇 라운드 안 남았지만 다 이제 팀들이 다 승수가 비슷비슷해서 전에 준비했던 것처럼 엄청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4승 1패로 이겼기 때문에 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이. 네, 좋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남은 라운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류수왕 선수와 송지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류수왕 선수가 평소에는 말수도 없고 좀 네. 웃음기도 없는데 오늘은 또 웃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화성시 코리오와 오늘 수련 합천의 대결이었고요. 현재까지 순위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성시 코리오는 7승 6패로 이제 7승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수련 합천은 여전히 5연패로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6라운드. 오늘 승리한 화성시 코리오는 역시 중요한 일전인데 포스코 케미칼과 대결하게 되겠고요. 킥스는 정관장 황진단을 맞아서 또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수련 합천은 역시 중요한 사이버 오로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에 이어지는 16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목진석 해설위원, 캐스터 문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